예, 지난 시간에 진여에 대해서 진여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이연진여가 있고 하나는 의언진여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여를 설명할 때 진여란 일체 언서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진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대목은 무슨 설명이었냐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설과 마음으로 생각해서 표상하는 것을 다 떠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순간마다 다 진여에 등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수행하는 자가 학습을 통해서 진여를 이해하고 그리고 진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기는 데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여라고 하는 것이 일체 언서를 다 떠나 있다라고 하면은 말을 하는 순간 전부 다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여를 알 것이며 어떻게 진여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이제 묻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약 모든 법 속에는 언어도 들어있는 거죠. 모든 법에 대해서 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언진여가 됐든 의언진여가 됐든 실제 둘 다 뭡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떠나 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의지해서, 말에 의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튼 둘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유능설가설인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설명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설명하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되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다고 알아야 되는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데 진여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 실제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거나, 또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즉 무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되거나 유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능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엇을 설명하는 주체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설은 이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어로로 쓰이고 있지만, 말 그 자체가 실제한다거나 말 그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입니다. 우리가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 특히 서양 철학 같은 데서는 도대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을 잡아서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등등 많은 차별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젊은이라든가 할 때는 노인이라는 늙음, 그 다음에 젊은이라 할 때 젊음, 이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실생활계에서는 그 말에 대한 실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커가는데 이 한 사람의
어디를 잡아서 그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어제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현상계를 가지고서 사람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이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불변한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서양 철학에서는 그것이 이데아, 즉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없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곳, 그래서 형이 상이라고 하죠. 우리 형체에 드러나 있는 사람 속에서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한 요소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으로는 형태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땐 어린 사람이 돼버리고 나이가 들면 늙은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포악하지만 포악한 사람이 되고 점잖으면 점잖해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다 가지가지 형용을 붙여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형용을 띄었는데 형용하고 있는 것 밖에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걸 일러서 사람이라고 할 텐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형상은. 그러니까 이 형상 속에서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형상 밖에서 사람을 찾는데 그것을 형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 밖에서 사람 찾는데 형상 밖은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해당되는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느냐? 예를 들면 기하학이라고 하는 때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은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규정을 했거든요. 내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정밀한 차를 가지고 아주 1분 1초라도 잘 잰 차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삼각형이라고 일컬어진 도형을 재봅니다. 크게도 그려보고 작게도 그리고 지구만 함께도 그려보고 그려보면은 이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은 180도보다 크고 181도나 되고 어떤 삼각형은 179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180도뿐만 아니라 모든 각이 정확하니 일치하는 즉 180에 일치하는 삼각형이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건 뭐냐면 현상들은 완벽하게 판판한 평면이 없어요. 지구만 해도 둥글죠. 말 안장 같은 것은 이렇게 생겼죠. 즉 말 안장에다가 이렇게 생긴 도형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80도보다 훨씬 작게 되는 거죠. 지구처럼 둥그런 공에다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죠. 그것은 180보다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물질이나 생각을 지칭한 것 가운데 완벽하게 정의되어지는 것에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삼각형이 180도일 때 그 하는 것을 무슨 평면이라고 하느냐면 절대평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이 0을 말합니다. 곡률. 그러니까 이 평면의 기울기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도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곡률이 0인 평면상에서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에요. 그런데 곡률이 0인 평면은 지구상에서 어떠한 것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곡률이 0인 평면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이 상인 우리 사유 속에 들어요. 생각 속에.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상계에 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존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존재는 표상된 것, 즉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존재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염되어지는 거예요. 현상계를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아집, 법집을 이야기할 때 소승에서 아집은 떠났지만 법집은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승 논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는데, 구사론에서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법으로서 75가지 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75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하고 유사하냐면 방금처럼 현상계에서 경험세계에서 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이 구체적으로 사물을 이루는 법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사유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75가지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은 경험된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사유된 거예요. 사유된 거. 생각된 거예요. 어제 잘 생각하라겠죠. 잘못 생각하면 사유가 실체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가지 근본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면서 우리가 소승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일부 파들이 후기 불교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삼각형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 경험상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똑같고 저녁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된 언어이죠. 그것을 존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일체 사물도 이제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 책상처럼 쓰고 있지만 여기다 식탁을 놓으면 식탁이 돼버리고 이걸 불쏘시개 하면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책상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들은 어떻게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데 책상이라고 하는 그러면 언어에 해당되는 실체는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현상계에서는 책상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책상으로만 쓰여지는 어떤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말 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해진 사람이라든가 말해진 책상이라든가 말해진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어라든가 생각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세지 않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와 같은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현상계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으로서는 실제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니까 그것은 단지 생각되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면은 뭡니까? 망념이라고 이 염되어지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로 실제하거나 무로 실제하는 거예요. 무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다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무엇에 수순하냐면은 우리 삶 그 자체의 수순에서 일체 번뇌를 떠나서 해탈 경계를 들어간다. 못할 때 말의 쓰임에 대해서 그것이 유나 혹은 무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깔고서 하지 않게 되면은 말로부터 자유스럽게 된다. 두 번째, 비록 생각을 하나
무유, 능념, 간염, 이 간염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 예를 들어 삼각형을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되어진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유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각과 현상계가 일치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데 변해가지 않는 삼각형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옳은 사유 태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주체적 자아가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생각의 내용이, 간염은 생각의 내용이죠. 생각의 내용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 기반들이 정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잘 살펴보니까 그러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면은 염이 이제 망념이 안 된다. 그러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 것인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우주 자체가 능지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능지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지가 특정한 양상으로 아는 게 어떤 것만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어떤 현상일 때 무언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마치 그것이 지적인 작용처럼 일어나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지하는 조건이 어떠한 것이 지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무엇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하고 있거나 생각의 주체라든가 생각의 대상인가 언어라든가 언어를 통해서 설명되어진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아까 이와 같은 사유가 전제되면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유 전제를 전복시키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알미 발생하면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되냐면은 이제 두 번째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사람이 어려서 80까지 커가지고 어렸을 때하고 80하고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어제와 오늘은 별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은 더더욱 차이 나지 않고 지금 생각과 바로 전의 생각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0.0001% 정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차이가 난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즉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혀에서 느끼는 맛이 100만 분의 1만 차이 나도 그 맛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혀가 훈련을 하자면 혀를 통해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 맛을 보는 사람들은 혀를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혀를 통해서 관찰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만 들어 거기에서 무슨 설탕이 한 뻥만 더 들어가거나 기름이 하나만 더 들어가도 그것이 다른 맛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훈련을 해도 100만 분의 1밖에 모르는데 만일에 1000만 분의 1이나 그 다음에 1억 분의 1의 차이가 나면은 이제 혀는 맛의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구별하는 달인도 최소한 100만 분의 1이 있고 우리처럼 아주 둔한 혀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도 훨씬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대충 비슷하면 동일하다고 그래요. 아까 맛밥 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맛보던 음식과 오늘 맛보던 음식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암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다름들이 없어지고 우리 맛 가운데 특별하니 인지를 끌어내는 알을 끌어내는 어떠한 비슷한 부분만 우리 의식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암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관찰도 하지 않아요. 관찰도 하지 않고 턱 보면은
그것은 이미 내가 경험해서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암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기억된 그림들이 현재 관찰의 전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건 염의 가장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과거 어떤 순간에 무슨 특별한 알미 발생하면은 이것이 소실되지 않고 종자적으로 힘을 남깁니다. 알은 현재적 상황이고 이 알미 사라진 순간에 그 정보가 완벽히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 알무에 발생했던 정보를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남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암이 발생했을 때하고 동일한 양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억된 암의 잔상과 비슷하면 동일한 암으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암을 직접 아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아는 것이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단순히 우리가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알미 아니고 기억된 알미 된다. 자, 그래 놓고 이 기억된 알 속에는 또 어떤 게 발생하느냐면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억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기억 속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기억 속의 암들의 연속이 시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이 발생해서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억된 것들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지배받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일어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망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무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것은 자각되지 않는 암이었지만 이 자각되지 않는 암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하는 암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미묘한 변화로 있는 그 변화를 잡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명확한 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바로 무지가 되고 아는면서 동시에 그것이 무지가 된다. 즉 암과 동시에 무명이 되버려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까지의 기억된 암들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깨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들이 연상돼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라고 보게 되면은 내가 현재 명철에 깨어 있다 하면은 방금 말한 무명이 작용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고 만일에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기억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안다는 사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매번 알면서 뭘 기억하느냐? 망념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망념에 의해서 알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는 주체가 알므로부터 독립돼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되는데 어떻게 실체됩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알무 주체로서 자아가 성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된 알미 과거를 만들고 이 과거가 현재 염을 지배하고 있는 순간 과거와 현재를 일통하고 있는 어떤 알아차리는 나가 있으면서 그것이 자아로서 둔갑을 한다. 그래서 망념은 반드시 뭘 만드냐면 자아와 거기에 상대에는 대상의 주체적
존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와 상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과거에 기억된 잔상을 통해서 연상되는 아함의 현상이 발생하는 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제대로 살기 어렵게 되고 자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아까 앞서 말한 모든 언어를 떠나 있는 진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이 항상 현재적 상황에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의 변화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점점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동일하게 양상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삼매 체험을 쭉 하게 되면은, 몸의 체험을 쭉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떨림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혀에다가 이제 그 음식이 맛을 주면은 거기에 아주 작은 파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듯이 이 공기 중에서 조그만 어떤 흐름만 있으라도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인식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리다. 여러분이 만일 특정한 의식 상태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와 같은 소리만 들어도 전부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강력한 음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태풍이 불어도 그걸 자아하고 있으면 어딘가는 태풍 속에는 견딜 수가 있지만 의식이 명료해지고 현재적 상황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아주 미세한 것도 계속 느껴지는데,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변화가 발생하는 기절을 점점점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파장도 귀의 고막 떨림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의식이 명료해지면 그 고막의 미세한 떨림도 변화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일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세상의 변화는 확률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와 같은 수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여기다 잉크방울을 하나 던지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전체 잉크방울 속에 다 퍼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눈이 아주 미세한 것을 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미세하게 보면은 이 물 분자들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물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수조 안에 동일하게 다 퍼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수조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이 어떤 곳은 많이 뭉쳐 있고 어떤 곳은 적게 뭉쳐 있어 가지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한 수조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의 농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농도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우리 눈에는 관찰되지 않지만 이 속에서 잉크방울들이 또는 물 분자들이 상호 그 흐름으로서 유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물 위에가 이 꽃가루들이 지그재그로 운동을 해요. 막 왔다 갔다 운동을 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현미경을 관찰해 보니까 무슨 꽃가루인지를 모르고 뭔가 이렇게 헤엄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물 위에서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이거 꽃가루인 거예요. 꽃가루인데, 그런데 왜 꽃가루가 살아있는 생물도 아닌데 이와 같이 막 지그재그로 운동을 하는가라고 자세히 보니까 이 수조 속에 퍼져 있는 물 분자들의 확률적 모임들, 그리고 어느 쪽에는 많이 모여 있고 어느 쪽에는 적게 모여 있으니까 그 모임에서 물 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물 분자 하나하고 꽃 분자 하나하고 같이 만났을 때는 물 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는데 이 물 분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힘이 생겨가지고 가루들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의 일정하지 않는 운동들이 이 속에 뜬 것들을 막 밀어냅니다. 이것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눈에는 보일 때 일정한 양상으로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조차도 갑자기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그러면 공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일정한 양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고 저기 보면 공기가 일정한 양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공기 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많이 모여 있고 적게 있는데 적게 모이는데 그 흐름이 아주 미세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떨 때는 한쪽이 너무 많이 모여 있고 한쪽이 너무 적게 모여 있으면 무엇을 형성하느냐면은 고기압이나 저기압을 형성해 가지고 이 두 개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요. 공기의 대류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모든 변화들을 존재해 보면 변화도 일정한 결정적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변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변화 그 자체도 어떻게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상 관측소에다가 막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이 비가 적게 온다 하고 눈이 적게 온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큰 변화가 올수록 변화할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처럼 잔잔하고 있으면 이 변화의 폭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 능력으로 이것을 대충 해서 관측해도 70~80% 잘 맞는데 큰 비가 오거나 큰 눈이 오거나 기상의 어떤 상태가 왔을 때는 확률 분포적 상황이 갑자기 커져 가지고 인간이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눈이 안 올 것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불어난 급기간 변화는 엄청난 눈이 오게 이렇게 만나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변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변화 그 하나 자체까지라도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모양을 달리하면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망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지된 것들은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양상을 띄어가지고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면서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립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는 이제 우주의 진여 상태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고립된 존재가 되고 이제 자아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경쟁적이 되거나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만을 일으키거나 비만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진여에 떨어져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허무죠. 허무. 그러니까 아만이라든가 비만,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이 7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것이 그 아만의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자아를 성립돼 놓고 자아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진여의 삶에 수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돌아보면은 그 자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기억된 지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면 알수록 이제 내가 어디로 수순해지냐면 진여에 수순해지고 진여에 수순해지면 수순해질수록 세계의 변화에 명철하게 깨어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현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니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 무명이 되는 건데 참선한다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무명망념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수행의 잘못된 수순인 거죠. 그래 만약에 그 염을 떠나면 염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억된 것이 현재를 지배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억과
현재적 상황의 미묘한 변화에 완전히 깨어 있어 가지고 기억이 현재로 상속되어 오기는 오지만 기억이 상속되어 옵니다. 아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 알았는데 이제 현재는 없다가 다시 현재 어떤 비슷한 인연 상황이 되면 과거에 알았던 것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비슷한 상황이지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될 때는 그것을 동일한 상황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상황을 전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동일한 상황도 없고 전적으로 다른 상황도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데서 보면은 이것이 비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전적으로 다르지 않는 데서 보면 비단위. 그래서 단상 이견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전해지긴 하되 이 정보가 현재 발현될 때는 이미 다른 인연의 장에서 변형된 정보인 줄 제대로 각찰하게 되면은 염하되 염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기억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 그 사람을 또 봐도 나한테 그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이에 5년이나 10년 못 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을 텐데 그 사람을 보고 떠올리는 감정의 나라고 하는 것은 별로 변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밖의 대상, 즉 옛날에 나한테 무엇을 주어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을 남겼던 사람한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허물이 있느냐?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나한테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치착, 즉 염이고 망염이고 치라고 해요. 치착, 집착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염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집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진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